오늘 기자회견은 어떤 내용을 하셨나요? 네, 저희들이 우편 선거 부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박지원 변호사. 네네, 박지원 변호사와 같이 기자회견을 했고 오늘 2차 기자회견입니다. 그때는 63만 5천 표 가량이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등기로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놀랐던 것은 272만 표의 전수조사를 마쳤다. 이건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여러분도요 등기를 보내신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등기 번호만 그 우체국에 있는 그 앱에다 쳐넣으면은 그게 어디를 통해서 누가 접수를 해서 어디 우체국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에게 언제 몇 시에 전해졌다. 이런 통로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거 272만여 표를 다 한 겁니다. 제가 지금 미리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 지금 박지원 변호사님 이제 그 페이스북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도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막 달아놨어요. 네.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뭐 실수다라는 식이에요. 우체국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실수가 많은 시스템은 그 자체로 페일인데 이렇게 하면서 왜 이런 그 거짓말을 계속 하게 되는 실수지만 어쨌든 거짓말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 표에 따르면은 그런 것들을 왜 국가 시스템이 운영을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질문 잘 주셨고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했으면 실수예요. 그러니까요. 두 개를 해도 야 왜 실수가 거듭되냐 이러는데 지금 272만 표 중에 63만 5천 표가 아니고 오늘은 100만 표가 넘었습니다. 100만 번의 실수를 하면 그게 실수입니까? 심할수 정도가 아니죠. 심할수가 아니죠. 아니 지금 우편 투표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등기도 그렇다는 말씀 하시려고? 아이고 그러면은 지금 우정사업본부 전부 다 망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누가 믿고 우리가 편지를 보내고 등기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실수라니. 아니 저기 그러니까. 선관위랑 똑같아지네. 선관위는요 다 절차를 갖다 놓은 그 중요한 절차에 관한 절차법입니다. 절차를 어겼어? 그래 실수예요? No. 실수가 아니고 그건 불법이에요. 불법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선거가 무효입니다. 뭘 무슨 실수를 했다고 그래.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려고요? 예, 지금까지 선관위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렇게 대답하는 거 보면은 다 아무 말이나 단순 실수다. 예. 뭐 단순 실수가 이렇게 반복된다라는 것이 그것도 안 됩니다. 그거 아마 통계적으로 그 통계 내면 거의 뭐 벼락 맞을 확률 정도일 것 같아요. 어유 그럼요. 저 0.39, 0.39, 0.39 나온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1000개의 동전을 하늘로 던져서 전부 다 저 앞면이 나오는 확률인데 그걸 실수로 했다고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거 나 한 100년 던지면 되는 줄 알았어.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져도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박영하 교수님께 여쭤봤거든요. 네. 그 동전은 하나하나가 다 독립변수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네.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인슈타인이 양자역학 그거를 논문 발표할 때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그 해에 3개를 했다. 그중에 하나가 브라운 운동에 관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 물리학적으로 쭉 설명을 하는데 당신들이 독립변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걸로 해서 지금까지 주식 시장이 이 수치 계산을 하고 있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세계에서 통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물리학자 박영하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냥 전문가이기 때문에 한마디 하고 그다음부터는 토를 달기가 싫었어. 이런 거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대로 들여다본 사람은 이거 부정선거, 이거 문제 너무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굉장히 놀랐던 것이 미국 사람들한테 사실은 처음에 국제회의를 통해서 우리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브리핑 하려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브리핑을 당했어요. 우리가 너무 놀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K-팩, KC-팩 말씀하시는군요. 예. 그때 그 미국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브리핑하기 전에 이미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대중사회랑 비교해서 그분들은 한국에 대해서 훨씬 정보가 없는데도 있는 거죠. 확신도 있고 우리와는 독립적인 조사 활동을 벌인 거죠.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미 예. 그리고
그때 왔던 분 한 분은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대표께서도 여기서 부정선거와 관련돼서 사람들 인터뷰했지만 그 수가 대략 10분? 저희가요? 예. 비공식적으로 한 사람까지 한 20명 정도. 그렇죠. 20명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 이상의 사람들을 한 시간씩 인터뷰를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적으로 앉아서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가 제일 많이 안다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우리 김미영 대표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와서 인터뷰를 다 녹화를 하면서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학자들도 있고 기자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뭐 군인도 있고 변호사들도 있고 다음에 유튜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해서 종합적인 그림을 갖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거죠. 그러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요. 다른 나라에 옛날에 있었던 사례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들보다 훨씬 더 큰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베인 교수 정도의 프로페셔널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일이 미국 같은 그런 지적 소사이어티는 없죠. 일어나지 않죠. 그것은 거의 그 급이 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비판이죠. 맞습니다. 저기 월터 미베인 교수는 이쪽에다가 선거 부정이라고 써놓고 이쪽은 올바른 선거, 정당한 선거라고 써놓고요. 여기다 부채를 하나 놨어요. 그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해서 딱 쳤더니 이제 그게 부채가 왼쪽 부정선거라고 해서 이제 우리들한테 부정선거라고 그러는 거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모든 표의 각 지역에 있는 표수 선관위 중앙 서버에서 나온 그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숫자들. 그걸 전부 다 자기의 툴에 입력을 한 겁니다. 입력을 하고 자기가 20년 동안 조사해 왔던 기법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 컴퓨터를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100만 표가 어떻게 되고 그중에 60만 표는 훔쳐오고 이런 구체적인 숫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점점 나오는 그 숫자들이 그쵸. 미베인 교수가 제시했던 숫자에 다 수렴하고 있습니다. 미베인 교수 정도에 되는 전문가가 내놓은 그런 페이퍼 이런 것들을 미국 사회에서는 이미 상당히 오센틱한 걸로 믿을만한 걸로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지난번에 그런 국제회의가 될 텐데 그때 미베인 교수조차도 그래 알았어. 지금 필요한 것은 좀 재검해보라고 그냥 열어보라고 그렇게 제안했는데 5개월째 지금 못 열고 있어요. 재검하긴 합니까? 저는 할 거라고 믿고요.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국제적인 재난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볼리비아, 콩고보다도 못한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 선거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중요한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QR 코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과 연결을 시켜서 그 민경욱이 누구를 찍었는지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비밀선거 위반이죠. 여러분들이 야당을 찍은 사람들은 지금 찍혀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보복을 할 겁니다. 그걸 또 자료로 활용해서 다음번 선거를 준비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걸 그냥 놔두게 되면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아니 저기는 한국은 좀 잘 사는 나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미개해서 선거 부정선거 있었는데도 싸우지도 못하고 지금 272만 표 중에 100만 표가 만들어져서 막 서울에서 인천 가야 되는 게 막 강원도도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오고 그래서 우편 투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뒤집지를 못해. 이런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부정선거를 그냥 놔두게 되면은 이제 경제 발전이고 우리나라는 민주사회가 아니고 독재 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분에 막다른 길에 다다라서 선거 제도를 고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제가 거기에 동의합니다만은 이거는 아주 정교한 독재의 그림 속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카리스마로 등극한다, 집권한다. 두 번째, 끊임없이 적폐를 만들어서 공격한다. 대통령 둘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뭐 8.15, 6.15, 6.25 뭐 이러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를 만들고. 세 번째가 언론과 사법기관을 권력의 신여로 만든다. 마지막 놀라지 마십시오. 선거 제도로 바꾼다예요. 지금 사전선거 전자개표기 다음에 QR코드 3개로 선거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 제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사실은 선거 제도를 없앤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북한하고 똑같아지죠. 이인영 씨가 그 NCCK에서 제가 어저께 신랄하게 방송을 했지만 NCCK라는 것은 조거련 뭐 북한 조선노동당 종교기구하고 같아요. 근데 거기 가서 한미 동맹의 본질이 냉전 동맹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그 미국 국무부에서 옛날에는 웬만하면 참았는데 이번에는 안 참고요. 정확하게 답을 했어요. 무슨 소리냐? 냉전 동맹이 아니다. 이것은 군사 동맹이고 경제 동맹이고 가치 동맹이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군사 동맹이라는 말보다 더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경제 동맹인데 이게 지금 국제 부정선거라는 것은 국제조사단이 들어와서 조사하고 이게 아니라도요. 세컨드리 보이콧을 할 수 있거든요. 미국이 지금 부정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은 많아요. 지금 벨라루스에서 지금 그 세컨드리 보이콧 시작했잖아요. 이게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체를 없애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것인데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그때 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많은 수의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고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선거가 지방선거 한 게 아니에요. 전국적인 총선입니다. 우리 국회의원을 뽑는 걸 총선이라고 하죠. 우리 국민이 전부 다 했어요. 전부 다 한 거를 언제까지 숨기려고요. 이거는 까질 수밖에 없고 까서 뭐 안 나온다. 뭐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까보자고요. 까보고 지금 5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감추고 숨기고 바꾸고 이러는 노력을 했겠죠. 뭐 악마는 오줌 냄새를 남긴다고 하던가요. 뒤로 뭐 가지 못한다고 하던가. 그러니까 거기에 흔적이 남아있을 겁니다. 지금 0.39, 0.39, 0.39 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숫자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오늘 제가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얘기하잖아요. 100만 표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조작이 된 거예요. 조작을 했으니까 맞춘 거 아닙니까? 맞췄으니까 동전을 우주가 생겼을 때부터 계속 던져도 지금까지 안 나올 확률로 지금 그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여러분 대법원에 항의하십시오. 국격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보세요. 오스트리아 저기 독일 옆에 붙은 오스트리아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한 테이블에 이 쏟아가지고 검표를 할 때 참관인이 없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딱 네 개의 봉투가 뜯겨져 있었어요. 우편 투표에 봉투 4개가 뜯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효하다가 침이 튀었네. 무효하고 전부 다 다시 재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100만 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격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 오스트리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지나가면은 저 4표에도 용납하지 않는 훌륭한 오스트리아 사람과 100만 표에서 자기 표 뺏겼는데도 알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한국 사람 지나간다고 사람들이 국제사회에서 욕할 겁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한 세력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우파 시민사회가 있고 뭐 지식인 사회가 있고 그리고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는 이 같이 운동하는 세력이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드려요. 지금 민경우 의원님. 아무도 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자력갱생하겠습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고 지금 너무 힘들 때가 많은데요. 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는 앞으로만 가겠습니다. 무쇠의 뿔처럼 앞으로 쫙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좌익들을 많이 만났죠. 인터뷰하고. 좌익들이 지금 갖고 있는 최고의 자신감은 우파에 대한 세력이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좌익들은 감옥을 많이 갔기 때문에 좌익운동권은 감옥 같은 건 우습게 생각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좌익 운동권이 우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종의 우월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파들은 이기적이라서 대한 세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하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는 감옥이고 뭐고 안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참을성이 더 있다. 더 그래서 인격적으로도 더 포장을 잘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민경욱 의원님을 보니까 좌익 운동권만큼이나 배짱은 있으시고. 아이고, 배짱이 문제가 아니고 저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핍박을 해서 감옥을 가야 된다.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민주재단에 피를 뿌리겠다고 그냥 한 말 같습니까? 이번에 다행히 하느님이 보호하사 8.15 그 집회가 합법이 됐어요. 그럼 불법이었으면 제가 안 했을까요? 전 잡혀갈 각오가 돼 있었습니다. 그 각오 없는 사람들 괜히 헛심 쓰다가 안 됐잖아요. 다들 꼬랑지 내렸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없다고요. 네. 확신이 있고 저를 위한 일이라면은 제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믿는 바대로 이거는 잘못됐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세요. 예, 와 민경욱 의원님 화이팅.